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길을 팍팍! 오, 쎄, 대한민국의 쎄. 길을 좋아. 팍팍!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에게 길을 팍팍! 오늘 제가 무리합니다. 오, 좋습니다. 불팟캐스터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불팟캐스터 신유진입니다. 네, 제가 조금 박수 쳐드려야 돼요. 네, 박수. 어색할 땐 박수입니다. 네. 아니, 살아있어요. 두 분.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좋아요. 유세차에서 이제 하고 와가지고 약간 아직 텐션이 좀 살아있습니다. 눈이 지글지글해요. 이글이글. 감사합니다. 이글아이. 네, 두 분은 제가 소개도 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자, 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딱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불팍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아. 네. 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 불팍. 이제는 코리안 시리즈 둘째 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호 한병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한병도 의원님은 반갑습니다. 코리안 시리즈가 아니고 축구를 잘하시기 때문에 다른 챔피언 결정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어떠십니까? 코리안 시리즈에 나오. 그 외에 또 잘하시는 운동이 또 있으신가요? 운동 축구 말고도. 축구 선수죠. 아, 축구 네, 선수로 일본 국회의원들이 예전에 가장 무서워했던. 17대 때 무서워하고 네. 최우수 선수상을 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운동장에서 가시다 보니까 진짜 잘 뛰시더라고요. 포지션이 네. 뭐예요? 김기표 의원님 아유, 완전 저- 에이스고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잘 포지션이 뭐예요? 포지션. 라이트윙입니다. 아,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로 가고 옛날 있습니다. 이영표 자리. 네. 아직도 무릎 부상에서 아, 헤어나지를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집중 마켓 때문에 무릎 부상 좀 당하셨는데 축구하는 것처럼 선거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축구하는 것처럼 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아이고, 것같아요. 네. 죽기 살기로 하죠. 김용호 의원님 또 자전거 타시면서 네. 네. 그 외에 또 운동 잘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저는 주시면. 뭐 이제 민주화 운동과 선거 운동. 선거운동. 아, 야. 옛날부터 헷갈렸던 그 운동과 이 운동이군요. 네. 요즘은 선거운동이 최고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실 때도 네. 자전거를 타시면서 아, 그럼요. 하신다고. 전 자전거 타면 기분이 좋아져서. 네. 아, 자전거를 네네. 평소에도 자주 타시는가요? 예. 선거 때만 요새. 아, 탑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선거 때만 하는 경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자전거를 어저께 네. 이제 첫 선거가 시작되면 자전거를 탔어요. 아, 그러셨던가요? 예. 자전거를 탔는데 이 자전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탈권위적인 교통수단이거든요. 권위적인 정치인들 자전거 절대 못 탑니다. 아, 네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우리 유권자들이 양복을 입었을 때와 자전거를 탔을 때 태도가 달라요. 주로 아주 양복을 입으면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의원님 그래. 근데 어떻게 다니면 주로 영호 씨라고 그래요. 영호 씨. 그리고 진짜 막 앞에서 막 충고도 하고. 근데 왜냐면 이제 평상시에 양복 입고 다니면 대중 속에서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선거 때가 돼서 이제 우리가 선거복을 입고 다니면 뭐 이재명, 뭐 네. 김용호 이제 옷을 입고 다니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선거 관계자라는 걸 알잖아. 네. 눈에 잘 띄잖아. 아, 그렇죠. 그럼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선거 때만 나타난다. 아, 그 사실. 아니 제가 평상시에도 다니는데 저를 잘 못 알아봐. 구분도 못해. 양복 입고 다니시에. 네, 근데 이제 자전거 타고 옷 딱 입고 다니면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았는데 가끔마다 이제 불러서 아이고 또 선거 때가 됐구만. 또 이러고 다녀. 그러면 이제 저는 변명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또 금방 마음을 열어주세요. 네. 자전거는 좋은데 네. 방금 전에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네, 네, 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아, 예. 우리 이재명 후보 옷을 입고 축구공을 몰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아. 저 이상한 놈이라고 할까 봐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고 걱정스럽네요.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하다 이런 얘기는 좀 들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 한병도 의원님도 어쨌든 선거운동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지역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너무 좋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아침에 네. 광화문 유세를 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예. 서울은 좋은데 예. 바로 저는 기차를 타고 익산으로 저기 익산이에요? 또, 네, 익산입니다. 내려갔습니다. 아하. 내려가서 우리 이제 시도원들하고 첫 유세를 하는데 네. 와 이게 선거운동을 좀 며칠 해야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보통은요. 네. 네, 보통 근데 그렇죠. 저번에 우리 전라북도 투표율이 네. 저희 이재명 후보님이 얻었던 게 82.98%입니다. 네. 근데 딱 첫날 가보니까 느낌이 달라. 아, 더 잘 이거 나올 것 90%대 육박합니다. 이번에 한번 보세요. 네. 이 첫날인데도 반응을 합니다. 보통 선거운동 해보셨잖아요. 어때요? 이거 쇼츠로 이제 막 그렇죠. 돌아다닐 맞습니다. 거예요. 한, 네.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분위기가 막 올라오면서 그러는데, 네. 이재명 하면 사람들이 이제 손을 흔들어 주거든요. 네. 어제 첫날인데부터도 사람들이 제가 가니까 손을 막 흔들어 주고 맞습니다. 손 올리고 그러면 이거 하면서 이재명이 많아요? 함정도가 많아요? 이재명이 훨씬 많지. 그걸 물어보면 그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지역 관리 좀 하세요. 네, 제가 김용호 의원님은 김용호를 훨씬 더 많이 저는 보셨나요? 뭐 비슷비슷하죠. 오.
제가 농담입니다. 제가 87%를 득표를 했는데 네. 그것보다 이재명 옷 입고 하는 반응이 더 좋습니다. 득표율 더 87%. 나옵니다 이번에. 이번에 기대하겠습니다. 익산에 더 우리 나옵니다. 한병도님 그거 아까 축구 하시듯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진짜 잘할 것으로 네. 믿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87% 득표하셨어요. 네. 이 수도권에서 불가.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님 더 나온다니까. 참 두고 부럽네요. 봐요. 아 부럽네요 진짜. 나올 수가 87%. 네. 우리 지역 화폐 얘기를 좀 네, 해보고 네, 네. 우리 한병도 의원님 그 완전 전문가라기보다 우리 오늘 그 이벤트가 있었죠? 예. 그 선거운동 2일차에 오늘 이재명 후보가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울산 등 TK 지역을 집중 방문했는데요. 네. 일단 지역 화폐 얘기하기 전에 네. 그 방문하신 것부터 보고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여기는 그래도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이 출생한 곳인데 민주당 시장이 한 번 된 일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당 찍어줬다고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 너 말고도 내가 쓸 사람 얼마든지 있다. 너 말고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시킬 사람 얼마든지 있다. 이래야 그들이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좀 딴 것도 써보세요. 이재명도 한번 일 시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이재명도 써보십시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선거 2일차에 TK 지역에 이 집중한 이유 네. 알고 계신가요? 저 연설을 하면 다 느끼시겠지만 네. 자신감이 자신감이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느낌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선거할 때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은 거의 전략적 지도를 짤 때 네. 거의 포기하는 네, 거의 잘안 지역이고 되는, 네. 거의 자포자기하고 그랬는데 일단 현장에 가보면 후보가 자신감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아마 네. 이번에 이 내란 이후에 네. 또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난 이후에 네. 대구 경북에서 민심이 좀 많이 당원들 자체가 그렇죠. 압도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는 네. 이런 현상은 여론이 반영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더 이상 험지가 아니고 네.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후보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연설의 기조를 보면 국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비록 다른 지역보다는 표가 안 나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네. 국민 통합 부분과 또 우리 그 경기도지사 하실 때나 성남시장 하실 때도 일관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영남이나 뭐 경북에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왔던 사례가 많아요.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이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 빼놓고는 다 영남 출신들이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메시지 또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눈에 띄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지역 화폐로 결제하시는 장면이에요. 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철원에서도 인제에서도 시장에서 낼 때마다 계속 트랙에서도 씁니다. 지역 화폐 상품권을 사용한다는 거. 간양에서도 역시 영주에서도 네, 그렇죠. 증평에서도 지역 화폐하면 이재명. 그렇죠. 진안에서도 역시 준비된 상징적인. 지역 카페 청량에서도 네, 정말 네. 방방곡곡 영천에서도 지역 카페 김천에서도 뭘 저렇게 맛있게 드시나요? 표정이 환하시죠. 네. 그리고 아까 성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표님의 맞습니다. 그 대표 공약입니다. 아, 네, 지역 화폐 그렇죠. 그렇죠. 네, 지역 네. 화폐는 대표 청령? 공약이고요. 예. 정말 끊임이 없네요. 계속 뭘 드시면서 지역 화폐를 네. 사용하시는. 살찌시겠어요? 네. 아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지역 카페를 열심히 쓰는 것도 모자라서
지역 화폐 사용 챌린지를 네. 지금 확대시켰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챌린지 다음 타자로 지목한 예. 우리 한병도 의원님, 예. 왜 한병도 의원님을 지목했을까요? 측근이라서. 왜? 아, 측근이라 그렇구나. 농담이에요. 예.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없어 보이잖아. 저희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국민참여운동본부에서 네. 이번 선거에 기존에 예를 들어 유세장에 가면 네. 주변 상인들이 싫어합니다. 왜? 장사가 안 되고 아, 오히려 안 오히려 됐어요. 사람이 몰리면 네, 장사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는 곳 자체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면 지역 화폐를 그 유세 전후에 사용하도록 좀 하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이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네, 지역 앞에 그렇죠. 지역의 상권이 예.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IMF도 극복을 그렇죠. 하고 외환위기도 극복을 했는데 네. 지금은요 못 극복하고 있어요. 그 지역 화폐 챌린지. 100명. 네. 네, 챌린지가 그럼 뭔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3명을 지목을 해서 네. 지역화폐를 써라. 그렇죠. 어제 바로 내려가서 익산 가서 네. 지역화폐 카드 아까 보여주셨는데 저도 바로 저겁니다. 지역 화폐가 저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을 하고 챌린지 3명을 지목을 합니다. 네. 3명을 지목을 하면은 바로 그분들이 또 지역 가서 화폐를 쓰고 그리고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유세 전후에 그 지역에서 상가를 위해서 우리 당원들, 지역화폐 지지자들, 국민 여러분들 다 오셔서 지역화폐를 쓰자. 자, 그러면 우리 한병도 의원님의 이 홍보 영상 한번 볼까요? 그래요? 네. 있습니까? 예. 아, 예. 아, 우리 한명도 의원님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된 네, 정말 잘 정권 돼 있네. 3년간 민생과 경제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IMF,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3 비상계엄, 윤석열의 내라는 골목 상권에 남겨진 작은 온기마저 앗아갔습니다. 위기의 골목 상권을 살릴 방법,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검증된 방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대로 쓰는 사람도 이득,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따뜻한 소비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본부는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던 국민 릴레이를 제안합니다.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활동 중인 당원과 선거운동원 그리고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거 유세 전후로 골목 상권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SNS에 인증해 주십시오. 어머 세상에 인증. 지역 화폐 네, 환장이 꼭 인증하고. 골목을 인증을 안 살리고 진짜 해봤네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니, 저는 지역 신유진 화폐를 캐스터님, 예. 미리미리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용하는 사람한테 이득입니다. 잘 아시네. 그럼요. 네. 이게 지역 앞에 10%. 전도사가 되셨네. 예. 이게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이득, 예. 골목 상권에게도 이득. 그렇죠. 너무나 윈윈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하나는 제주 거고요. 예. 이거 하나는 경기도 군포 건데요. 예. 이 제주에서 제가 1년 살이를 할 때 탐나는 전 그리고 예. 요거는 이제 군포에 예. 군포 지역 화폐 예. 이것도 이제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럼 네. 제주 지금 그 잔금 남아 있습니까? 항상 충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주는 항상 또 가니까요, 자주. 네, 그러시군요. 네, 항상 충전하면서. 크크님께서는 지역 화폐는 정말 잘 만든 제도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SSH님 지역 화폐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 경제 살리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화폐 우리 전도사님 대신 우리 신유진 그러니까요. 제가 캐스터님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지역 화폐를 내가 미리미리 사용하는 것이 저한테 좋아서 저는 사용했거든요. 그렇죠. 저 솔직히 지역화폐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아. 저는 이제 서대문의 지역화폐가 제 얼굴이기 때문에 네. 그냥 얼굴 들이면 우리 외상이 막 돼. 아, 그랬구나. 근데 지역화폐 바꿔야겠어요. 소상공인 살리는 예, 지역 화폐. 실제로 네. 뭐 우리 김용호 위원장이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드시니까 지역 화폐 혜택을 안 드려도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 지역화폐 진짜 꼭 잘 하실 구입해야겠어요. 것으로 네, 믿습니다만 김용호 위원장님 개인을 위해서도 예. 지역 화폐를 쓰시면 조금 더 또 소상공인들 위해서라도 이거 꼭 써야겠네요. 그리고 가정주부 후보님이 챌린지를 시작한 이유는요. 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네네. 이 공감. 지금 이 가장 어려운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다 맞아요. 수도 서울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가면은요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정말 장사가 너무 안 장사가 안 됩니다. 돼서 네. 한 50% 이상이 폐업을 하고 네. 100만 명이 정말 육박을 하기 심각합니다. 때문에 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어렵고 힘든 직군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이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후보가 공감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활성화를 시키고 선거 이후에도 지금 4천억 원 증액을 해놨는데 정부에서 집행을 않고 있어요.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저희들 그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이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후보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21일 남았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가 맞습니다. 21일.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막힌 적이 몇 번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충전이 안 돼가지고 아니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좀 지금 이 정부가 이거 지역화폐를 완전히 이거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사실은 가정주부들께서 네. 특히 이렇게 장을 보거나 할 때는 네. 사실 지역에서 네. 소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가정주부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정책이고 학원비나 이런 것도 아마 지역화폐로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아마 다 이제 됩니다. 이 윤석열 부부가 네. 이 전통시장 같은 데를 안 가잖아요. 그쵸. 뭐 다이아몬드 상납받고 명품백 상납받으니까 주로 이제 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몰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 정책이 좋고 나쁘고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일만 참으면 우리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들 좀 살아날 수 있겠죠.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한 것 같아요. 또요? 이재명이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대표 정책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러니까 하면은 무조건 안 하고 이랬는데 지금 빨리 이제 힘 합쳐서 이것만 되면요 정말 우리 골목 상권은 활력이 일어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거는 안 하려고 그러면 압수수색도 안 받겠네. 후루루님 이걸 꼭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곤조곤 매기는 김용호 의원님. 크크크크. 네. 예, 아주 그러면은 이게 한병도 의원님 이렇게 챌린지를 하면 한 분이 세 분씩 추천해서 이렇게 챌린지를 네. 하자면 네. 쭉 많이 퍼져 나가겠네요. 예,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빨리 지목하십시오. 예. 예, 지금 지목을 아직 안 하셨나요? 이미 이미 했는데요. 누구 지목했어요? 김기표 의원님 안 하셨죠? 네. 예, 저는 아직 지목 우리 아직 지금 국참 운동본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아, 했는데 네. 실명 세 분이 누구세요? 우리 이기현 의원님, 그다음에 홍기현 의원님, 네. 그리고 저희 지역의 네. 시의회 의장 해서 이제 지역으로 또 확산이 그리고 거기 되더라고요. 가운데 기자 들어가니까 저도 혹시 예, 아니요 바로 하시면 네, 됩니다. 농입니다. 네, 아니 잘- 이기현 의원님, 홍기현 의원님이 또 전통시장 잘 이기현. 다니시는. 네, 예, 예. 그렇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그 네. 지역에 있는 상권에서는 다 상권 다 사용됩니다. 되죠. 네, 네. 다만 이제 네. 프랜차이즈 백화점은 안 되잖아요. 네, 백화점은 안 프랜차이즈 됩니다. 네. 대형마트 이런 마트. 데서는 그렇습니다. 사용 안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때문에- 대형마트 쓰게 되면 의미가 그렇죠. 없는 거죠. 소상공인 살리는 맞습니다. 지역화폐이기 네. 때문에요. 네, 저 그렇습니다. 우리 한병도 의원님 국민참여본부장 맡게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계속 하시는지 간단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 네. 이걸 전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네. 그리고 함께 공감하고 아픔을 아. 나누는 게 이번 캠페인의 참 핵심이고요. 중요한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할 때 네. 돼지저금통 네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아. 그 돼지저금통 국민들이 뜻을 참여하고 그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돼지저금통 우리 이번에 이재명 선거운동은 후보의 선거운동은 이 지역사랑 상품권 그것이 그걸 반드시 내란 종식의 염원을 담은 예. 또 행위로까지 그렇습니다. 되는 예.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김영호 이제 교육위원장님이셔서 지금 네. 위원장님을 자꾸 하는데요. 민주당 대선 홍보본부장님이 네. 지금 대선판에서는 직책이십니다. 네. 김영호 의원님 나오셨으니까요. 이재명 후보 홍보물, 로고성, 광고 등등 숨겨진 의미를 자세히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공식 슬로건 참 마음에 들던데요. 제가 오늘도 차에서 유세차에 유세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제 이렇게 이러고 다니거든요. 네. 슬로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을 제대로 반영한 네. 과장하지 않는 네.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시대 정신을 담아냈다. 네. 그 정신을 이 슬로건을 담아낸 것은 저가 아니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세 파트가 있어요.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네네. 당직자 그룹이 있고 보좌진 그룹이 있는데 야 진짜 잘해요. 전 진짜 제가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네. 너무나 잘해서 이번에 뭐 TV 광고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마 김문수 후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하는데 압도할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이미 소비자 시장의 평가예요. 네. 컨텐츠가 없는 후보잖아요. 김문수 네. 후보. 네? 특히 지금은 참 진짜 좋아요. 네. 지금은.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지금 와닿는 포스터 지금 보면은 지금 포스터 보면은 이 민주당의 상징인 파랑색과 그리고 또 빨강색이 지금 어우러져 있고요. 네. 지금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열심히 뛰기 위해서 운동화를 갈아 신었는데 이 신발에도 파랑색과 이 빨강색이 좀 어우러져 있거든요. 네, 네, 이 파랑색과 빨강색이 이 어우러진 그 미세한 것에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은 이제 태극기를 저희가 이제 좀
감안한 거죠. 네. 태극기의 이제 조화가 파란색과 그렇군요. 빨간색. 아,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 빨간색 삼각형이 이제 뭔가 이 산의 모양이잖아요. 네. 뭔가 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구분 상승하는 네네 그런 의미로. 좀 네.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좀 이게 보수 정당에서 빨간색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제 빨간색을 우리가 조금 이제 사용하면서 통합에 국민 통합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다 아울러서 나가는 큰 정치 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도 담아낸 거라 봐야죠. 어제 네.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수의 후보도 진보의 후보도 아니고 국민의 후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지겠죠. 그렇습니다. 빨간색도 저렇게 차용한 것이. 네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빨간색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까 대구경북도 그렇지만 네. 이제는 어떤 그 후보 자체가 이번 선거를 관통을 하면서 네. 확실히 어떤 절박감도 있지만 네. 그 절박감 위에 승리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의 의미로 표현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그런- 잘 정리해 잘한 것 주셨어요. 같아요. 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또 통합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자신 있지 않으면 통합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어야 상대방을 용서도 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번 이 선- 방송은 사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번 몇 번 여쭤봤거든. 네,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보복 할 것 같냐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어 진짜. 아 정말. 그래서 제가 뭐 이재명 후보는 아니지만 네. 정말 이재명 후보는 정치보복은 안 한다. 안 할 테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검찰개혁 같이 좀 법안 만들어 보자. 네. 아 의원님 만들면 제가 함께 공동 발의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진짜 이렇게 모든 연설을 보면 국민 통합을 가장 강조하면서 정치보복 안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빨리 투항하고 우리 품으로 오면 우리가 또 받아들일 테니까 너무 쫄지 마라. 다 받아줄 텐데. 아, 정말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들이 한 게 구려서. 그렇죠. 너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네, 그럼.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옛날에 정치보복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실제 그걸 지켰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저렇게 얘기하고 약속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민주당 후보, 민주당 대통령은 지킨다. 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사회 만들기님 파란색에 빨간 포인트 세련되고 멋져용. 네, 멋집니다. 네, 아주 세련된 것 같고 멋진 지금 것 TV 같습니다. 온라인 광고도 네.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TV 온라인 광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우리 홍보본부장님이 픽한 광고입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홍보부장 지금 뜨고 있어. 너무 광고를 잘해서 지금 완전히. 네. 잠깐만요. 이야, 저 음악까지 같이 들어야 비장한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거꾸로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일상의 행복을 위하여 멈춰선 대한민국을 모두 힘차게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여기서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일어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아유 좋은데요. 네. 지금 이 내레이터 네. 이병헌 씨라는 거 그러네요. 이병헌 배우네요. 아, 그래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뭐야? 너무 흡사하잖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병헌 배우 야 아니에요? 이거 내레이터를 이병헌 씨가 했나? 아닌데? 저 이거 전문 성우 있으시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유, 속을 뻔했잖아. 아니 속잖아요. 네. 이 성우분 목소리가 너무 제작진 유명하고 밖에서 좋아. 이병헌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이병헌 된답니다. 씨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이 되게 유명하신 성우분인데. 네, 아니 유명한데 약간 이 목소리 그 톤이 이병헌 씨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많은 사람들이 네, 오해하셔서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아, 네, 진실을 그 말씀드립니다. 극비님 낚였네. SSH님 낚였다. 저도 낚였습니다. 데블린 혜영님 낚였다. 네, 많이 진짜 다 낚였네요. 김영호 뭔가- 의원님이 김영호님 이야기 뭔가 진실 같잖아. 아 이렇게 깔아가는 게 아까부터 장난이 매기시고 아니시네요. 낚이기 아주 네,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고 반응 뜨거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시 또 과장하지 않은 광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금 컨텐츠의 부족 때문에 과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지금 TV 광고 한 번 나왔는데 정말 20년도 전의 버전으로 시작하더라고. 아하. 정말 좀 상대 후보의 이 광고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시대 흐름에 안 맞는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좀 광고를 보면 아마 후보의 의지인데요. 광장의 시민들의 그 여러 가지 좀 모습을 희망. 잘 좀 이렇게 좀 광고를 통해서 선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후보의 모습보다는 다양한 광장의 시민의 모습을 많이 연출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이재명 후보의 미래에 대한 어떤 좀 설계, 뭐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뒀는데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좀 감동적이면서 그렇죠. 뭔가 좀 그 물결에 같이 좀 흡수되고 싶은 생각. 저는 이 광고가 딱 그 제목과 매칭이 되네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국민이 합니다라는 네. 진짜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들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해나간다. 네, 그 그러니까, 네. 메시지가 이 영상에 광고 영상에 싹 녹아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도 네. 국민들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지 네. 이재명 후보 혼자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담은 또 유세송이 있는데요. 네. 한병도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광고 나왔어요? 나왔죠. 언제 나왔어? 나도 못 봤어. 아직. 나는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질문이군요. 이거 언제 네. 나왔어? 굉장히 뭐 간절한 진지한 이야기인 줄 표정으로 알았죠? 굉장히 간절한 표정을 말씀하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 그 얘기예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10여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TV 광고에 김문수만 집어넣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의 그 버전이야. 아까 평가 안 하신다더니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네. 선거하면 선거의 유세 아니에요? 유세송, 그렇죠. 유세송입니다. 선거송, 유세송 네. 중에 지금 막 핫한 네. 새로 발표된 신곡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재명 이 노래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듣고 하겠습니다. 윤일상 작곡가님이 예.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요 1번 이재명 좀 다 우리 하고 있잖아. 왜? 홍보부장 지금 다 고객 모르시나요? 들어가고 우리가 안 나오니까. 네. 홍보부장님만 고개를 안 끄덕거리고 그러니까 우리 있습니다. 다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익숙해졌어. 우리 윤일상 음악이 작곡가님. 좀 더 커야지 우리가 따라하는 그렇구나. 그런 없이 음악이 너무 네, 이건 제작진의 잘못입니다. 음악이 너무 따라할 작았습니다. 수가 없네요. 아니 이 노래는 신곡이에요. 이 노래가 굉장히 좀 많이 더 붐업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선거송 중에 여러 선거송이 또 있잖아요. 지금 네, 오늘도 네. 좋은데 뭐 부산 갈매기, 아파트, 뭐 남행열차. 남행열차. 아파트죠. 그러니까 로제 아파트와 윤실의 세대 아파트. 들킵니다. 아파트 좋아하신다 그러면 세대를 들켜요. 네. 아니 저는 로제 순정. 아파트와 아파트 안 보셨어요? 아파트 봤습니다. 제가 아파트 브루노 하고 마스 아파트. 예. 브루노 마스 역할을 제가 했잖아요. 조회수 엄청 나왔잖아요. 정치 공부. 그 조회수 아 엄청 나왔어요. 옛날에 정으로 온 거 네,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송 나올 때 그냥 어제 익산 갔는데 네. 그거 나오니까 너무 신나더라. 그래도 저는 코요테 순장이 좀 낫지 않나. 제가 오늘도 유세차 탔는데 그것만 나오면 제가 막 이렇게 자 댄스 타임 이러고 이제 그 코요테 순정의 작곡가도 윤일상 아, 그렇습니까? 작곡가가 정말이에요? 있는데요. 네. 네네네. 오. 윤일상 작곡가님이 뭐 다 이렇게 많은 곡을 작곡했기 때문에 제가 네. 그 윤일상 작곡가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 노래도 이게 진짜 이 선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네. 사실 제작진도 모르시겠지만 이 지금은 이재명 노래 코러스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오. 이거 저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 네. 녹음실에 가서 이번에요? 네네. 저 뮤직 비디오 있어요? 아, 뮤직비디오는 아니고요. 아, 그걸 찍으셔야지. 코러스로. 아, 노래를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코러스로요. 아니 코러스도 그냥 괜히 시키나요 못하는 사람. 코러스인데 립싱 지금이 쏟아지고 있어 막. 립싱크 강이 있어. 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지금 네. 이 노래를 좀 사랑해 주셔라. 네. 네. 지금은 이재명. 예, 이거 가을이님은 예. 질풍가도가 최고라고 하고 아, 그 다음에 그렇지만 아까 또 누가 순정이 제일 낫다고 한 분도 있었는데 넘어갔습니다 이미. 코요테 그렇지만 순정입니다. 지금은 네. 이재명. 근데 제가 최신곡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해 주셔야 오늘 됩니다. 홍보본부에서 제가 네. 들었고 아마 기사화도 됐을 텐데 네.
질풍가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민주당 로고송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질풍가도를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진짜 상당히 국민의힘이 가운데요? 전략 기획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이제 유세 차량에서 질풍가도 노래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들으면 그냥 무조건 민주당성이죠. 민주당 로고송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쪽이 지금 전략 기획도 부재다. 다 1번을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홍보본부에서 그쪽에 블랙 요원을 침투시킨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을 하되 1번을 찍겠다 이런 의도인 것으로. 어떻게 유세 차량도 빨간색 유세 차량에서 그 미디어에서는 이재명 후보 또 미디어를 틀어놔가지고 그게 또 기사화됐죠. 네. 네. 질풍가도 진짜 우리 건데 우리 저기 빅토리님 말씀하신 대로 질풍가도 우리 거다 그래 하셨는데 네. 감사하죠. 지금은 이재명 이 노래 최신곡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그 유세 차량에서 질풍가도 나오면 그냥 민주당의 로고송으로 생각하시고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로고송 아까 광고 얘기하다가 조금 좀 뭐랄까요 짜증나는 좀 내용을 좀 들어갈 텐데 이영수죠. 이영수 여론공작팀장 전 윤석열 캠프에 있던 여론공작팀장이 김문성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 지금 이영수 직책과 업무에 대해서 밝힐 것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당 차원에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영수 어떤 인물인지 혹시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전 뭐 사실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 그 예전에 이제 영화 네. 킹메이커라는 영화에 보면 네. 실제로 기술자라고 그래요. 광고 기술자 엄창록이라는 네, 원래 네.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네. 광고 기획을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민정당에서 활동하신 실제 인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마타도를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먼저 도입해서 활용한 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런 거예요. 엄창록 씨가 기획했다는 것은 대구가 이제 보수 그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갑자기 현수막을 붙여 광주 호남 향후에 뭐 압도적으로 당선시키자 김대중 선생님을. 이게 약간 역으로 역공작하는. 이래서 역으로 지역 감정을 유발시켜서 이제 그 지역 감정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쁜 이제 마타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제 이용수 씨라는 분이 최근에 네. 아마 그런 이제 마타도 뭐 공작 정치에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인물 정도로 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또 발탁한 또 거예요. 발탁한 거잖아요. 그럼 나쁜 네. 짓 하겠다는 거잖아. 이제 결국은. 국힘이 자꾸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이 정당 정치를 시스템에 의거하지 않고 그렇죠. 이영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준을 네. 뭐 그 전에 아니, 우리 질문지들이 안 120여 개 길었구나. 뭐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지금 그거 근데 모른다고 하면 다 아십니다 지금. 활동했다는 네. 그런 사람이라는 그렇죠. 걸 알지. 네, 그 정도만 이 알죠. 사람이 정치 현장에서 뭐 어떠한 내용들을 발굴해서 공개돼서 했던 했다는 사람이 게 아니고. 모르죠. 그 다음에 뭐 신천지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그런. 의혹이 많죠. 그런 의혹도 네. 많이 있는데 여론 그런데 조작 이런 사람들이 의혹이죠. 정당 정치를 하는데 주요 인물로 부각이 되고 선거운동본부의 네. 중책을 맡고. 뭐 의원들도 눈치 보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 그만큼 주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는 거. 예. 그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한병도 의원님 전혀 모르신다더니 너무 잘 알고 알고 계시네요. 계시네요. 사실은 기자회견 오늘 제가 하긴 했는데. 아 그래요? 기자회견을 오늘 김기표 의원님 재밌는 하셨는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우리 이영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채용한 것에 대해서 예. 선거를 어떻게 보면 공명정대하게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아마 흑색선전 마타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선거판이 혼탁해질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여론 겁니다. 공작 팀장 공작 그렇죠. 계속 그런 식의 정치, 그런 사람들이 정당의 주요 인물로 있으면요. 그렇죠. 그 정당의 미래는 뻔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네, 오늘 우리 두 분 바쁘신데 네. 선거도 바쁘시고 지역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바쁘신데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벌써 가라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더 계셔도 됩니다. 30분이 훌쩍 오, 넘어갔는데요. 진짜. 네.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하시고 가시는 시간을 예. 제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우리 그 지역사랑 상품권. 지금 후원 계좌 뜹니다.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 네네. 뭐 진짜예요? 네. 왜 후원 계좌? 지금 저 후원 계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네네. 이번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네.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에 현재 가장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네. 여기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부터 네. 오늘부터 즉각 네, 지역사랑 네, 상품권 지역사랑 꼭 상품권. 사용해 주시고 유세 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네. 그 주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꼭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확실히 확실히 느껴지네요. 확실히 애당심이 대단해. 네. 저는 아까 후원계좌 나오니까 후원계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김영호 의원님 후원 계좌도 지금 뜨고 있습니다. 뭐 국민은행이네요. 네. 이재명 후보 그 이재명 펀드 네. 문 닫고 너무 아쉬워하는 분은 저한테라도 조금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하여튼 그 저희가 이제 홍보가 사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문가 그룹, 우리 보좌진 그룹, 당직자 그룹이 정말 밤을 새가면서 홍보 전략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은 이제 현수막 때문에 현수막은 오른쪽으로 보고 왼쪽으로 보고는 조금의 그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견들이 있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다수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말씀 주시는 내용을 잘 홍보 전략에 담아서 선거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꼭 승리할 수 있는 홍보 전략 세워서 6월 3일 새로운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만들겠습니다. 두 분 오늘 케미가 너무 좋다고 지금 네. 실시간 네. 댓글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케미 좋다라 해서 뭐 고정 꽂아주신다라도 고정 꽂아주시지 않으셔서 고정은 참 험난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믿지 않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숨가쁘게 대선 레이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절대 흘려드릴 수 없는 명언과 망언을 꼽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6.3 대선 명언집 망언집 김한규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어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곳곳 돌아다니시는데 박지혜 의원님 거리로 나가신 지금 사진이 지금 뜨고 있을 텐데 어디에서 선거 운동 하셨는지 선거 운동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말씀해 네, 주시면 뭐 좋을 것 선거 같아요. 운동의 기본이 이제 아침 인사, 퇴근 인사, 출근 인사, 퇴근 인사잖아요. 네. 그래서 거리 인사를 좀 했고요. 네. 오늘은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 조금 구도심이어가지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 지역이 계속 취약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통시장들을 돌면서 상인들께 인사드리고 믿으셔도 된다. 네.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모양이죠. 네.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나간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면서 설득 작업을 좀 했습니다. 네. 선거운동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우리 박지혜 의원님. 그런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사네요. 얼굴 살아요. 네, 딱 선거운동 입어주시니까. 또 김한규 의원님은 제주 5일장 가셨는데 지역 카페 야무지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빙떡을 되게 좋아하는데 옥수수가 지금 먹을 땐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일 시장에 왔는데요. 이 탐나는 전이라고 제주도 지역 카페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방송 넣으세요. 아주 그러니까요. 잘 쏘셔. 께서도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지역 카페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아, 주셨는데 챌린저. 챌린지. 그래서 다행히 탐나는 소상공인들 전. 대표님께서 여기 지역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카드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카페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외부로 아직 나가지 1년 않고 지역 분살이를 경제 한 적이 활성화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탐나는 있고요. 점. 소비도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유발 지역 효과가 카페에 대해서 크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거든요.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걸으면서 이제 저렇게 주요한 설명을 잘하시다. 민생 정책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시면 소상공인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많이 사용해 주세요. 네, 아이고. 정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를 김한규 마지막으로 광고까지. 김한규 TV. 네. 뒤에 뭐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맨 뒤에 저기 이제 후원 계좌 소개가 있었는데 거기 아이고 괜찮고 일단 이 방송에서 충분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일단 제가 나오네요. 나오고 지금 나오네요. 있습니다. 네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야 이게 지역구를 지켜야 되는데 불팍 출연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네. 왜냐하면 30분 출연인데 그나마 지금 오늘은 20분 출연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제가 30분 하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딴 분들하고 하는데 지금 당에서는 전화 작업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를 계속하면 된다라고 네네. 하셔서 비행기 타는 시간만 빼고 네. 전화하면서 오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출연하지 말라고 하면 2주 후에는 네. 다음 주에는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네.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역구에서 유세차도 타고 만나고 이제 이러고 싶은데 사실 불팍 방송에 있어서 오잖아요. 또 이틀 하시니까. 그렇죠. 또 월화하는데 그래 또 이건 나름대로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일환이다 생각하는데
유세차 타고 또 시간 쪼개서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김한규 의원이 정말 빠르시네요. 지역 카페 챌린지 뜨자마자 바로 그냥 5일장에서 지역 네. 카페 바로 써버리고. 아까 한병도 의원님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셨는데요. 네. 저는 오늘도 한 8만 원을 쓴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지역에서 선거운동 많이 하는 방법이 네. 이제 아무래도.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가게 되는 건데요. 가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지역 카페 제주도는 탐나는 전, 탐나는 전, 제주도가 여기 있습니다. tam나라고 부르자. 그렇죠. 예전에 탐나도 지금 탐나는 갖고 계신데 너무 저렇게, 예쁘네요, 카드가. 예, 캐시카드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탐나는 전이라는 지역 카페가 제주도에서는 실제로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제가 들고 다녔더니 평소에 인사만 하던 소상공인들이 선거운동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쓰고 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가득 쓰고 왔습니다. 네. 그 어제 광화문 광장 얘기를 좀 가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출정식을 가졌죠. 지지자 2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갔습니다만은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어제 두 의원님께서 그 출정식 어떠셨나요? 그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 가신 분부터. 예, 이게 사진에 출정식이 아까 저희 홍보본부 저도 홍보본부 소속이어서 김영우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출정식 우리 얘기하는데 그런 지침이 보통 출정식에는 선거운동원들 서울에 있는 선거운동원들 다 모여라 막 이래가지고 그 피켓 들고 조금 동원을 좀 하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러지 말자. 우리 골목골목 그 투어하는 거 경청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출정식에 선거운동원들을 동원을 하면은 그 시간에 골목은 비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예. 동원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가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모이셨다고 하는데 평일 아침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네. 시간이고. 월요일 아침인데. 네. 그런데 정말 많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분들이 우리 대표님, 우리 후보님 응원하는 거 보고 굉장히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어제 보니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이제 저를 알아본 분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천에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위원회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닌데 동원하지 부천에서 않아도. 예, 직접 오신 거예요. 그걸 보시러. 그래서 너무 먼 길 오시다고 그래서 서로 그랬는데 김한규 의원님 어떠셨어요 어제? 부럽죠. 실제로 제주도요? 저도 오늘 지역에서 행사를 했는데 네.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저한테 대표님 언제 데리고 올 거냐. 아, 근데 한편으로는 뭐 신변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지지자분들도 있는데 제주도 분들은 일단 저희들은 육지에서 누가 오시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정말 대표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후보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영상으로 출정식 보면서 앞에 수도권 의원님들이 계시는 걸 보며 되게 부럽다. 저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자발적인 분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준비된 후보, 준비된 지지자, 네. 준비된 국민 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역에서 좀 있고 싶은데 첫날이고 네. 역사적인 현장이어서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저희는 또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지금 박찬대 화면으로 원내대표님 이렇게 춤추는 것도 보셨나요? 아, 네. 영상으로 봤습니다. 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감출 수 없는 끼. 저희 준비된 원내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원내대표, 준비된 끼, 아무튼 감출 수 없다. 그 네, 끼를. 감출 수 없다. 아, 그 어제 이재명 후보는 출정식 연설을 통해서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혹시 인상에 남거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대표님이 이제까지 선거를 8번 출마하셔갖고 5번 당선되고 3번 그런가요? 떨어지셨어요. 김문수 후보도 똑같아요. 아, 그런가요? 두 분이. 오전 근데, 우승 예. 상태. 그래서 근데 요번에 하신 말씀 중에 패배도 아팠지만 패배 그 이유가 더욱 아팠습니다. 이 말.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다. 본인의 실패, 민주당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3년 동안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잘할 걸. 그래서 대표님께서 후보님께서 패배가 아팠지만 그 이후에 더욱 아팠다라는 말이 되게 와 닿았고 다시는 우리가 아프지 말아야겠다. 요번에는 정말 저희들이 젖 먹던 힘까지 너무 올드한 얘기다.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괜찮습니다. 네, 중요한 말입니다. 네. 본신을 다해서. 패배는 저희 머릿속에서 싹 지우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향후 5년, 10년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저께 새로운 시작을 딱 하는 것 같아서 네. 지독하게 준비하셨다니까 그 준비된 그 국정 운영을 5년 동안 꼭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이 분할돼서 나오는데 네. 김기표는 좀 그 약간 작은 사람이고 김한규 의원이 엄청 크게 나와가지고 이게 얼굴이 커 보이는 제가 거잖아요. 부담입니다. 네. 화면 이게 조정이 안 되네요. 할 때마다 이 분할이 되면은 항상 김한규 가장 뒤로 가세요. 각양각색이야. 아니 이게 너무 아니, 각양각색이야. 얼굴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커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자, 네. 이재명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힘차게 출발한 민주당하고는 달리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는 급하게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우리가 다 본 정말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을 거치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덕수로 교체됐다가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김한규 의원님이 맞추셨네요 결국. 네, 한덕수는 절대 네. 후보 등록을 못한다라고 해서 근데 제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후보 등록 테크니컬리 못하는. 등록은 했잖아요. 맞아요. 출마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네, 군장쇼 해야 됩니다. 저는 본 후보라고 바로 열고 본 후보. 본 후보. 그런데 토요일 밤에 약간 걱정이 됐어.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뭐라고 얘기하지? 한덕수로 바뀌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틀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뉴스 보시면서 내가 분장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그래서 네. 그런 해괴한 논리를 지금 가져오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분장할 때가 아니라 우리 선거운동원들 이제 선거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네. 결국 한덕수는 결국 이제 본선에는 못 나왔죠. 그래서 한덕수로 교체되고 그다음에 다시 김문수로 교체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정말 막장 정당 쿠데타, 쿠데타. 막장 막장 쿠데타. 드라마. 저게 쿠데타임 설명 안 되는 집단 같아요. 네. 그런데 시끌벅적한 국힘 상황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말씀 했잖아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정치는 말이야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져. 옛날에 YS.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 YS가 했던 말인데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 매우 중요한 얘기죠. 지금은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난 주말 동안의 국민의힘의 내부 후보 교체 쿠데타는 정말 그동안 그래도 그 경선을 통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조금은 좀 쌓아졌던 컨벤션 효과가 한 2배 이상 무너져 내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덕수 후보로 확정이 됐으면 정말 저희 선거운동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성을 찾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저희는 가만히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사전 선거운동을 해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수를 안 해야 된다라고 해서 후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후보는 하루 종일 발언하고 행보를 보이고 공약도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상병 뭐 얘기도 하고 설화에 벌써 휩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스 가락시장은 뭐예요? 네, 정말 배현진 진짜. 의원한테 미스 가락시장 송파을이잖아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그건 진짜 그 생각이 뭘까요? 나는 그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게 너무 너무 불쾌하죠. 황당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노동운동했던 1980년대까지만 업데이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반시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김일성 얘기하고 이런 거에 정말 되게 올드하잖아요. 네. 미스 송파시장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락시장. 가락시장 죄송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날마다 뉴스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뉴스를 너무 많이 장악하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자빠져 이긴다라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님이 인용한 말씀이 그대로 저는 6월 3일 날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여성 관련 발언을 보면 저분의 여성에 대한 어떤 관점이 과거에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과거에 춘향전 뭐 이런 맞습니다. 거 막말한 것도 많아서 있잖아요. 사실. 그게 좀 아니네요. 다른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변사또 어떻고 예. 이게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가요? 맞아요. 변사또 어떻고 그다음에 소녀시대 어떻고 이런 말을 실제로 한 사람이 그래서 김문수. 저 부분은 세게 비판을 하고 이슈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저 방금 그 얘기 YS 얘기를 언급하면서 며칠 전에 홍준표 전 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기로 했는데 볼까요? 예. 네,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라고 하면서요. 네네. 미국에 다녀오면은 막걸리나 나누시지요라고 네. 적었는데요. 이 정치 선배로서의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존경과 또 홍 전 시장의 정치 은퇴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았는데 요 글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맞는 말씀이다. 네. 많은 정치인들이 동의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또 시원시원하게 맞는 말만 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 당대표도 모르는 계엄을 했을 땐 당대표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뭐 윤 대통령한테는 장모 부인 조사로 자칫하면 감옥 가야 된다. 감옥 갈 수 있다. 예. 이런 경고도 하시고 사실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님 특유의 그런 직설 화법이 어찌 보면은 이제 정치가다운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뭐 요새 이제 대표님이 통합 행보를 하시니까 장점을 보고 좀 칭찬을 해주신 것 같다, 덕담을 해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홍 선배님과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이 말은 네. 매기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네. 노련하지도 않고 그렇죠. 부담스럽지도 않아. 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제 돌려서 간접적으로 다른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신 아주 현명한 이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다 계산하신 발언이고 홍준표 전 시장을 좋아하던 젊은 층 지지자들도 꽤 있어요. 보수 쪽에. 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호감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도 여전히 홍준표 이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있어서의 태도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바른 말을 좀 한 면이 있어서 시원하다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크게 뭐 인정을 하진 않지만 저는 어떤 면을 봤냐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평가하고 같이 갑시다 하는 손을 내미는 존중해주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 후에 어떤 통합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과는 큰 대세 지장 없으면 묻어두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거에 저는 새로운 의미를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홍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이런 뭐 분위기와 이런 시대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오늘 민주당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참 네. 궁금하죠. 그렇죠. 큰 어떤 대선판에서의 이 통합의 그 가장 그 물줄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상당수는 저는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윤석열 파면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만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다른 이슈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아실 거예요. 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네. 윤석열 파면 그다음에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보수에도 많을 것 같고 경선 과정에선 이겨야 되니까 그런 얘기 못했겠지만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맞는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지자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 동의하고 저는 최소한 이번에 김문수를 지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큰 성과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기자회견 한 그룹이 보니까 뭐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연대, 홍준표 캠프 SNS 팀 뭐 이런 네. 걸로 꾸려졌고 핵심 지지층이다 홍준표에 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네. 말씀하신 대로 그쪽 좀 흔들기가 조금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조금 플러스 요인은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적어도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그 적극적인 그런 중심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내란 행위에 대한 어떤 평가와 통합이 사실상 약간 모순되는 과제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서는 철저하게
네. 단죄하고 할지라도 그거에 아닌 것은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이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분이 되게 독특한 분인 게 송파을에 이분도 살아요. 네. 네, 송파을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계속 오래 사시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동대문에 출마하셨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서울 국회의원이 경남도지사하고 대구의 국회의원하고 대구시장까지 네. 했어요. 이렇게 전국 지역구를 전혀 따지지 않고 대선 경선에 나온다고 그냥 바로 대구시장을 이사. 내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았는데 끝나자마자 그냥 미국으로 떠나버리는 게 사실은 우리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고 여전히 저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뭔가 명태균 씨라든지 이런 부부분에서 좀 피해가려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노련한 건 맞아요. 그리고 복귀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경계하고. 하고 일단 이번 대선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좋은 얘기를 하자. 통합을 하더라도 네. 정확히 알 건 알고 네. 정확히 그렇죠. 인식할 건 인식하고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아니 SNS에 하와이 사진을 버젓이 올리셨는데 그래요? 태평양 사진 네, 올리면서 무슨 빅 아일랜드 뭐 이런 지명까지 올리시면서 여러분 하와이보다는 제주가 더 좋습니다. 네? 거기에다 돈 쓰지 말고 제주에 가서 아유. 쓰십시오. 제줄리안 우리. 근데 그렇게 오래 정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는 모습이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아 그렇죠. 자, 그냥 여행을 그럼 제주도로 가야죠. 1년 동안 여행인데. 대구 시민들은 시장 없이 지내야 됩니다.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대행 체제로 가야 그러니까 되죠. 그 대구 시민들은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대구 시장이 대통령 가기 위한 약간 발판처럼 이용된 것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당내 혼란도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지금 뭐 새로운 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선언한 김문수 후보. 그런데 어제 오후 김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지금 처음 공식 사과를 했다는 듯이 이렇게 공식 보도가 나왔거든요. 한번 동영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은 수출 또 외교 관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이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사과가 아니죠. 네. 이거는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피해에 대한 네. 그냥 객관적인 평론가 같은 그렇죠. 얘기 수준이고 네. 제일 중요한 이 계엄 자체가 불법이었고 내란에 해당된다. 파면은 정당하다.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저거는 뭐 안 하니만 못한 정도의 얘기라서 계속 본인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네. 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 국민들이 이 윤석열과 김문수를 구분해내지 않을 거다. 한 팀이다. 결국은 윤어게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장을 밝히라고 하니까 나온 답이 겨우 저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게 정말 진심이 아니라는 게 네. 어제 저녁부터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TV 광고를 이제 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광고에 기가 막힌 게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김문수가 서영교 의원 질의에서 왜 꼿꼿이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아하. 그 장면을 대선 광고에 넣었어요. 저렇게. 대선 광고에 그래서 정정당당 김문수 그렇다면은 계엄에 전혀 대해서 계엄에 사과를- 대한 사과는 아니다.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는 계엄 자체에 대한 입장은 저거가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에 고통을 겪은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얘기한 것이 계엄에 대한 사과하겠습니까? 아까 댓글로 사과가 아닙니다. 고구마다. 세니데니님이 사과가 아니다. 고구마다 하셨는데, 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김문수 후보는 이 나무위키나 이런 데 쳐보시면 최근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아시는데 자유한국당 극우 계열의 지금 김한규님 정당에서만 그걸로 계속 때리고 계십니다. 계속 네. 있어서 우리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김문수나 한덕수나 뭐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다 국민의힘의 정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선 후보로 뽑고 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 더 낫냐라고 할 때 저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문수 후보는
결국 뭐 정가훈 목사 같은 이 구구 세력의 지지를 발판으로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6월 3일까지 갈 거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대한민국 필요해요. 네. 근데 어떻게 자기네가 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을 망친 사람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금은 이재명이 할 수 있다. 우리 김한규 의원님 그 자유통일당인가요? 나 당연히 네. 잘 모르겠어. 그 자유통일당 그 관련 그 말씀하신 거 굉장히 신박하고 너무 통쾌합니다. 저는 네, 이 훌륭하십니다. 김문수 후보가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국적이 어디예요? 그 부모님들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 1번 다 1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모님들 국적 회복하셨는지 그러면 본인의 국적이 본인의 국적은. 그러니까요. 부모님 따라간다면 한 번이라도 그럼 태어났을 당시에 네. 그럼 1번 국적을 갖고 태어났는지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인지부터 따져봐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네네.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본인의 부모님들 다 1번 국적이라고 말씀하신 분. 네, 오늘 제주에서 올라오신 김한규 의원님 생각해서 6시 10분까지 아닙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가야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 사전 투표는 주말이 아니고요. 네. 29일 목요일, 30일 금요일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보통 주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주도에 여행 와서 하셔도 되니까요. 그러네. 하와이 가지 마시고 제주도 와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항이나 항만이나 관광지나 그래갖고 혹시 관광지에서 저를 보시면 불팍 많이 봤어요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아이고. 가서 뭐 탐나는 전을 사용하는 법은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릴 순 없고. 네, 저렇게 제주 홍보에 네. 열심히신 김한규 의원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지혜 의원님 홍보 본부 잘 맡아서 예. 너무 영상들이 좋고 좋습니다. 예. 고생 많으시고요. 신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유세를 하면서 무능한 대통령,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은 끝났습니다. 이제 유능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 시대가 열립니다. 이재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불팍은 내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